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조건과 집합의 관계입니다. 조건과 집합 또는 조건과 명제의 관계예요. 자, 조건이 맞아야 조건이 맞는 애들만 모아놓을 수 있겠죠. 그죠? 조건이 맞아야 조건이 맞는 애들만 서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모아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 P가 만족이 돼야 집합 P가 됩니다. 반대로 집합 P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들이에요?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이겠죠. 자,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면 조건 Q를 만족하지 않는 녀석들이래요. 그러면 Q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만 모아놓겠죠. 그런 애들을 not Q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긴 집합이에요. 근데 조건에 따른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진리 집합이 되겠죠. 조건 체에 걸러서 얘들만 한번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진리 집합 not Q라는 친구는 당연히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는 애들이에요? 조건이 not Q인 조건이 충족하는 애들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조건 P 그리고 Q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자,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대요.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P 또는 Q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P라는 조건 또는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 여기는 진리 집합이에요. 진리 집합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바로 조건 P를 만족하니까 대문자 P로 써야겠죠.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또는 영어로 OR이죠. OR은 뭐다?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Q는 조건 Q를, 자, 여긴 조건의 영역이에요. 조건의 영역,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은, 진리 집합은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 더 봅시다. 자, 조건 P가 있고, 그리고라고 합시다. Q가 있대요.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에요. 자, 조건 P가 있고 Q가 있으면 둘 다 그리고 또는 이고 이거 둘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표시해야죠.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은 대문자 P죠. 그 다음 그리고 이고 and죠. 얘는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교집합. 그리고 조건 Q는 역시 진리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OR은 합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이거는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and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조건에서 and는 교집합이고, 조건에서 그리고 이거는 집합에서, 자, 여기는 분명히 조건이랬어요. 여긴 집합이고요. 집합에서 교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살펴볼 것은 아까는 또는 뭐라고 했어요? 합집합이죠. 이고, 그리고 얘는 교집합이죠. or, and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번엔 조건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을 해볼게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 not P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or은요 and로 바뀌어요. 자, 조건 P, or, Q 얘를 부정하면 not P, or은 and로 바뀝니다. 그 다음 Q는 당연히 not Q 이렇게 부정이 되겠죠. 자, 또 반대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 P, and, Q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한국말로 뭐예요? P 이고 Q인 거, P 그리고 Q인 거. 그럼 얘를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을. 그러면 P는 당연히 not P가 되겠죠. 그리고 and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or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겠죠. 그 다음 Q를 부정하면 not Q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배운 걸 총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죠? 명제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기준이 되는 단어는 참, 거짓, 그 다음 분명하게.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명제는 대부분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대문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명제 P는 P 이런 식으로, 명제 Q는 대문자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해요? not P 이렇게 쓸 수 있죠. not P 여기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뭐 배웠나요?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은 컨디션이라고 했죠. 조건은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어떤 명제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게 만드는 변수라고 했죠. 그죠?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는 변수가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변수라고 하고 요거를 기호로 쓰면 그냥 미지수 x라고 두면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진리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진리집합은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만, 애들만 모아놓은 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조건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죠. 조건에 대한 부정. 자, 중요한 게 조건은 소문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P가 아닌 것은 자기 자신이고 또 P가 아닌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조건 P가 아니다. 이런 여집합 C를 붙여줄 거와 같은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명제의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명제의 부정도 역시 명제, 대문자 P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조건 P가 있고 또는 or Q 이거는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P 합집합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또 P 그리고 또는 P이고 영어로 뭐예요? and죠. 자, 여기는 조건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합에서는 P 교집합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조건 P와 Q를 이쪽에서 부정을 해볼게요. 조건 P와 Q를 이쪽에서 부정을 해볼게요. 자, P이고 P 또는 Q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나요? not P 또는 or은 뭐가 되죠? and가 되죠. or은 and가 됩니다. not Q 이런 식으로 되죠. 또 P 그리고 또는 P 이고 Q 이거는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나요? not P 그리고 이고 이거는 and이기 때문에 and의 부정은 or 또는이 되는 거죠. not Q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배우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조건이 있고요. 조건에 대한 부정을 한 개씩 한 개씩 해볼게요. 자, 조건이 있고 조건에 대한 부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우선 같다라는 등호가 있죠. 이 등호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조건 P가 있대요. 이 조건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not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P 또는 Q 이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다 조건하는 거예요.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not P 그리고 또는 이고 not Q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 P 이고 Q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not P 또는이 되죠. 또는 not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X라는 것은 미지수 X는 A보다 크다.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라는 것은 A보다 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고 등호가 붙어요. A보다 작다. 이런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어떤 미지수 X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A보다 작대요. 이렇게 해볼까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요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라는 것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있고 없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짝수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짝수에 대한 부정은 홀수입니다. 여러분들 수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도.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 그런 식의 부정은 없습니다. 수 체계를 거스르는 거죠. 짝수 아니면 홀수인 거죠. 그 다음 X가 Y이고 이것은 Z와 같다.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X는 Y와 같지 않고 또는 Y라고 하는 건 Z와 같지 않고 또는 Z는 X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되는 거죠. 여기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and가 함축돼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으로 다 바뀝니다. 자, 계속해서 부정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버리면 모두 뭐뭐가 아니다. 자, 적어도가 모두로 바뀐 거예요. 이다가 아니다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으로 조건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 하나 바뀌고요. 조건과 진리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조건 not P, P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자,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다음 조건 P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이다. 이것은 본인 자신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조건 P 또는 Q, 이것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P 합집합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대문자로 써야죠. Q, 이렇게. 그 다음 P 이고 Q 이다. 이것을 조건으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 교집합 Q,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 또는 Q가 아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은 표현이에요? not P and not Q, 이렇게 되죠. 조건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넘어가면 부정이 되고 P의 부정, 이렇게 넘어가면 OR이 부정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Q가 부정이 되는 거죠.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자, P, OR은 합집합이죠. Q, 근데 앞에 부정이 not이 붙었죠. 그것은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뒤집어집니다.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마지막 자리가 없네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조금. 자, P and Q, 이런 조건에 not이 붙었다고 해봐요. 자, 이것은 이렇게 분배하면 not P,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면 and를 부정해야죠. OR.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은 not Q, 이렇게 되죠.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 P 그리고 Q의 and는 교집합이죠. P와 Q의 교집합, 그것에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여집합이 되죠. 이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어지죠. Q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자, 지금 요 부분에 나온 거, 조건에 대한 부정 방법,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나온 거,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방법,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수학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